그래? 그래갖고 희한하지. 음, 희한하지. 음. 이렇게 다 희한한 거야, 이 컴퓨터라는 게. 자, 우선 오늘 미팅을 시작할 텐데 잠깐 3개월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 봉독하고 스님 제가 소개하고 청법가하고 잠깐 입정하고 그 다음에 스님 설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님 설법에 대한 질문 드리고 사홍서원 산회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 미팅이 온라인상이라 몇 가지 청법가라든가 사홍서원은 스님께 앉아서 반배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기 노래를 같이 잠깐 부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로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을 제가 유튜브를 틀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라라라심경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란다 시조견ong 계공도 공도 제고객사리자 우리 공공거리 색적시공부가 잘안 색사 갱신령 다리자 시제복 공사불생멸불구정 불감시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조건 무한계내지 무의식해 무명진 내지모노사영모 무고진멸투무지 무득이 모소득고 고이살타의 반야바람이 따고 신무가의 무가의 유공토 원리전도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타고 불간욕따라 삼약삼 이반야바람일타시 지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
컨트롤 안 좋아. 제가 이미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우리 성원 스님은 올해 초에 열애사 주지로 부임하셨는데, 성원 스님은 당대의 선생신 기성 스님을 법원사로 모시고 출가하셨고, 기성 스님 소개로 법주사 설조 스님의 상자가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안거철마다 선방을 옮겨 다니시면서 정진하신 수자성이십니다. 제가 한 3번 뵀는데 가까이서 뵈면 너무 소탈하시고 격이 없으시고 선성으로서의 따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나선 참선 수행을 하시는 스님을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미국 오시기 전에 경북 성주에서 강백 지훈 스님으로부터 자비명상도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스님께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인사해.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해. 안 돼. 인사하려잖아. 이렇게 하면 다 보여. 괜찮아요. 그럼. 또 보잖아. 우리가 하는 게 스님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스님. 오늘 스님 말씀하실 주제는 명상 공부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가나선과 스님 공부하시는 자비명상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 30-40분 정도 말씀 설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간히 중간에 질문하셔도 될 거고, 끝나고 나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메아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특히 스님 말씀하실 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모든 분들은 스님 외에는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예, 스님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편안한 명절을 보내셨겠죠. 제가 머무는 열애사는 일요일에 맞춰가지고 행사 법회를 진행합니다. 저번 일요일 날 수선의 희원이신 유인거사님, 또 문수아보살님이 동참해 주셔서 평화로운 풍요로운 추석 법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 본사는 법주사이고 근사 스님은 이곳 열애사이신 열애사 희주 스님이신 설자 조자 스님이시고, 저는 본명이 승원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기 중에 유인거사님의 수선의 법적 이야기를 듣고 엄청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만한 수행력도 없고, 그렇다고 또한 고상한 법문을 보내줄 만한 지식과 지혜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초기불전을 보고 배우고 또 연불과 자선 수행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미안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 문중 사정상 이곳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제 스스로 부족한 수행생이기에 신도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기보다는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으로 기쁨과 아픔을 공명하면서 아프고 맺힌 것들이 있으면 같이 풀어내도록 기회를 만들고 제 경험을 공유해 편안히 쉴 수 있는 도량을 만드는 원을 가지고 정진하며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석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해서 법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오늘날에는 두 다리를 주목받아야 하는지와 저를 집 있는 곳에 집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깨치면 도인을 살고 못 깨쳐도 자북에서 이번 생을 마감하는 진짜 성자 스님의 수행담을 짧게 말씀드리고 자비 명상에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 순종 집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 석금성거사가 여러 선지식들의 깨달음을 성취해나가는 과정부터 수행하는 과정을 세밀한 공안을 이루간 책입니다. 선지식들은 그 책에서 수행 과정을 들려주고 싶을 뿐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따라한다면 평생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에 따라 소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스님도 제게 당신이 경험하셨던 수행감을 말씀해 주시지만 하도만 고집하지 않고 어떠한 수행이 저한테 맞는 수행법을 개발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이 시골에 추석하게 된 연유는 당신의 인연으로 출가시킨 법상자가 출가 후 지병이 발생했는데 은사를 맺어준 은사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해 의지처가 없게 돼서 지성스님이 선방을 줬고 같이 조용한 시골 허름한 집을 토를 삼아 지금도 특비를 놓지 않고 정진하고 계십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은 오불식과 건강한 신체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후에 취하는 음식은 많은 부분이 성 에너지로 흐르고 새벽 정진을 할 때 혼침을 불러옵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앉아있을 때 생리적장애와 심리적장애가 뒤엉켜 크나큰 망상덩어리를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이나 명상을 하려면 가장 먼저 두 다리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어느 자세나 상관이 없겠지만 수행자가 정을 연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좌를 하고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생리적으로 좋지 않아 번뇌가 생깁니다. 신체가 건강하다면 생리적인 측면을 전환시켜 청정한 상태에 수행의 기초가 되는 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사를 해결한다고 자선을 하면서 다리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다리 장애는 공부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두 다리는 부드러워져 앉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스님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법문을 할 때쯤에는 자리를 피하시고 마치면 돌아오십니다. 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체험하고 중독한 것을 전해주면 되는데 법문을 하다 보면 듣고 보고한 이야기를 부풀리고 섞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손이 퇴보하는 연휴도 과일을 증득하는 선지식이 드물고 입으로 이치를 얘기하는 우두선을 하는 선지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스님은 거무 스님 때 시자로 시봉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무 스님께서 부르셔서 부인이 되고 싶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역대 조사님들 중 편안히 공부해서 과일을 증득한 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셨답니다. 목숨을 내놓고 처절히 공부해보라는 그 말을 듣고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셨답니다. 잠을 안 자니 하도도 안 들리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정진 중에 방에 옷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계곡으로 뛰어들기를 여러 번 하셨답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대중들에 의해 돌아오곤 하셨답니다. 그 잠을 안 자고 정진하던 때 보름이 지나자 화두가 순일해지면서 오른손으로 기가 들어오고 정신통일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정신통일을 이루니 몸이 엄청 유연해지고 기가 온 오른손을 불쑥 넣어도 타지도 뜨겁지도 않았답니다. 후에 여러 스님들께 성철 스님이나 서암 스님, 향국 스님들께 그 경계를 얘기하면 그 스님들은 그게 아니다 하며 당신들이 체험한 경계만 말씀을 하셨답니다. 경북 은경 심원사에 가게 되면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길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큰 바위에 개운조사님이 손가락으로 쓴 동천이라는 바위가 나옵니다. 개운조사님은 아란이라고도 하고 신선이 되셔갖고 지금도 뵙다는 분이 가끔씩 뵐 수 있습니다. 그것 심원서에서 개운조사님이 쓰신 책을 보시고 당신이 그 당시 선지식이 안 계셔서
보림을 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경호 스님이나 만공 스님이 계셨다면 보림을 받았을 거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죽든지 미치든지 과일을 중독하든지 셋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아직도 사도 타파를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인정을 하십니다. 또 수행한 것을 증험하고자 대전역, 부산역 등에서 3번씩이나 노숙 수행을 하셨고 지금도 당신이 계신 토굴에 무엇이 물건이 들어오면 이틀치만 남겨놓고 주변 분들께 모두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스님의 수행담과 무용담을 먼 훗날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행장기로 책을 엮어낸다면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공부는 견지, 수중, 행원으로 나눕니다. 어느 하나 뒤처짐이 없이 가야 올바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을 발견해서 씻어 솥에 앉히고 밥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그런 진리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온갖 화려한 진리를 현실 세계에 꽃 피우는 것이 견지, 수중, 행원인 것입니다. 스님은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천진보살같이 죽비를 들고 홀로 정진하고 계십니다. 수행은 도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는 도를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깊이 물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염색이 아니므로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수행인입니다. 수행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생 자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성불하시고요. 참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없었고, 이런 법속보다는 대중들과 같이 정진하며 상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주 같이 자복에 앉아 정진할 날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비 명상에 대해서 자료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드렸습니다. 자비 명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있다가 작년에 동안고를 놓쳤습니다. 한산사에 계신 오람 스님께서 한산사로 오라고 했지만 입자가 끝난 후에 들어가는 것은 대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초기 불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자비 선세에 가서 지은 스님을 뵙고
이론적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지은 스님과 같이 실경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미국 신도분들 중에 한국에 나서 자비명상을 배우고 싶다면 꼭 보내달라는 말씀도 곁들여 하셨습니다. 자비경선을 개발한 지은 스님은 현 한국에서 경전가, 율장가, 초기불까지 두루 섭렵한 대강백이자 율사로 주계종단의 단일계단의 계단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 기본선언 주선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은 미얀마 명상센터와 인도 다람살라에서 명상을 하고 히말리아 걷기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난 뒤 경전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자비 명상을 완성하셨습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의 기착점이 그렇듯 자비 경선의 목적도 숨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 마음을 찾는 데 있습니다. 행선의 연장으로 산책이나 산행, 계단을 올 때 등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거울로 비춰보듯이 문과 대상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이때 언제나 수행 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경선의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경선의 경은 거울로서 마음의 본성을 뜻하며 선은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하는 명상 방법이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경선은 곧 거울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행위를 거울로 비춰보듯이 지각하는 명상입니다. 거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두 한정과 같아 실체가 없듯이 자비경선을 통한 자각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연기, 무상하고 상호 의존함으로 곧 내재하는 실체 없는 공입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체시켜줍니다. 착각과 왜곡과 한영을 없애주는 모든 존재의 공통된 진실입니다. 즐거운 감각이나 기분 좋은 감정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추구하는 마음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마음을 자비로 바꾸게 되고 불사를 체험하고 마음의 본성이 불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비경선은 앉을 때나 걸을 때도 거울같이 자신을 비춰보면서 명상함으로써 걷기 선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자비경선은 구체적인 걷기 명상 방법을 제시하고 궁극에는 숨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것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로 이 먹고입니다. 예, 여기까지 자비 명상 소개를 하고 그 나머지 수행 방법과 세부 이론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 복사만 해놨지 그 프린트물 아직 못 봤습니다. 또 그것을 보시면서 궁금점이나 의문점이 나는 점이 있으면 유인거사님한테 제 메일 주소를 물어보셔갖고 메일로 물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와 아니면 한국에 계신 지은 스님께 메일을 보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스님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질문, 참선과 자비 명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스님께 손을 들어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화두선을 10대 후반서부터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인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시신마 그런 내용을 들고 의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앉으면 잡생각도 나고 그 의단이 이렇게 안 잡히고 삼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게 이제 잘 안 들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 화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 답변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체험과 모든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다른 곡태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선할 때 모든 생각이 없어져 청정하다 느끼지만 이 청정함을 아는 것도 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청정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청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것을 아는 자체가 또 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한 생각 상태이고 한 생각마저 놓아버리고 비어가면서 심심을 내버려 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 수행식의 공가중, 천태종의 지갑법인가 공가 중에서 이게 공간 수행입니다. 그리고 화두가 잘 안 들어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념처로 하면서 생리적인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관찰을 하고 저기 대승사에서 한철을 날 때 선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너무 억지하지 말고 그 상태를 즐기라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즐기고 되면은 더 낫고 망상이 나면 또 망상들이 바라보면서 즐기고 그런 식으로 정진해라고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아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하도가 안 들리고 할 때는 관찰이 안 되고 하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좀 쉬었습니다. 밖에 나와갖고 그냥 허행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봐갖고 그 생각을 잊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도반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거기 보면은 밑에 하단에 손바닥 표시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 화두선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 우리 도반님들께 지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정 보살님. 예, 제가 지금 아기랑 있어가지고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형편이. 지금 제가 스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울리고 안 들려가지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화두선에, 그러니까 자비선과 화두선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화두선은 최상선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그 자비선에 비해서 왜 최상선일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과 왜 화두선이 최상선이고,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두선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도 함께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하두선을 한국 조계 중에서는 최상승 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은 기착적으로 다 똑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출가 전에 기성 스님으로부터 수식관을 배워가지고 수식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식관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두선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도인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하두선을 만들어 이렇게 그걸 가르쳤다고 예전에 한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비 수행을 경선을 하면서도 제가 배운 하두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비선의 정리도 빨랐던 것 같아요. 거의 초기불전에 계신 스님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자비 명상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지은 스님이 자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훈 스님한테 제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지훈 스님이 여지껏 중들 중에서 가르쳐 달라고 한 중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비 경선 속에 자비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의식을 두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두선은 그 과정을 다 한번 삼매에 들게 되면 그 과정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 가장 공부만 잘 되면 가장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선은 하두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스님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화두선이든 위파사나든 뭐 연불선이든 그 한 곳에 마음법 귀일이니까 예.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걸 한 곳에 모으는 측면에서는 제 소견으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는 길은 같다 이렇게 보는데 스님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가는 길 같습니다. 예. 음. 네, 김 거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뭐, 좀 잘 많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이 화두선하고 자비선하고 좀 정확한 뭐 차이를 잘 못 잡아낸 것 같은데, 제가. 화두선은 그래도 뭐 좀, 뭐 익숙한 정도는 되는데요. 뭐 수행이 된 건 아니고, 뭐 그런 확실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뭐 짚어주시면 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비 명상을 배우면서도 예. 자비선 할 때 하두선을 했습니다. 오, 예, 예. 그게 제가 계속 해왔던 선을 한순간에 또 바꿀 수도 없고, 또 하두선이 미진하다면은 바꿨겠죠. 그런데, 하두선 외에는 어떤 수행법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비 명상을 배우면서 매 순간 알아차리면 쉬워집니다. 의식을 정수리 손 발바닥에 두고 있어갖고 일반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의식을 줄 수도 있고 연부를 할 때도 의식을 두면서 저는 이걸 갖다가 하두선의 수행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비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부셨나 모르겠지만은 경선을 하면서 숨가쁘고 호수를 보면서 무상고 부활을 체득하고 거울 경선을 통해 하고 의식을 확장시키고 시각을 확장시키고 또 자연 속에 이렇게 다니면서 오감 같은 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두선 수행하고 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출가시킨 기성 선생님도 초반에 의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스님한테 스님 의정이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몸 조복 받으실 때 그 과정을 갖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래된 게 지금 와갖고 그 의심이 일어나고 있냐? 그 부분은 네 담당이다. 어떤 방법을 자기를 쓰던 뭐라든 네가 의정을 일으키게끔 그거는 내 몫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의심을 일으키고 그건 또 저만의 생법이 되겠죠. 이게 부처 아니가 이렇게 불교 수행이 어려운 게 이게 뭔가 그 선지식이니 깨달은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게 뭐 무슨 학교 교과 과정처럼 뭐 20년 과정이면 20년 과정, 뭐 30년 과정이면 30년 과정 딱 있어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학위를 주든지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게 뭐 할 듯 말 듯 묘한 말은 이제 뭐 인생이 좀 뭐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학교에서 배운 그 논리처럼 딱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서 귀에 솔깃하긴 한데 이 선지식들은 뭐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게 무슨 뭐 낱기로는 공장에서 찍어드시듯이 이렇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최소한 뭐 학교 정규 과정처럼 뭔가 정형화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밟아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다가 이렇게 화두성 같이 이거 뭐 시작 언제든지 하도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거 좋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속에 찔러가 가지고 뭐 깨달음 이런 거 다 모르고 늦게 시작했는데 화두선 해가지고 한 방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늦게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들어 파고들면 교사님, 공부가, 그러니까 네. 제일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아까 스님 말씀 맞다나 네. 수식관부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식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네. 바른 호흡입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거가 굉장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호흡을 잘 관찰하면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자세는 이제 몸을 고추 세우고 머리서부터 코서부터 단전서부터 회음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우고 그래서 피라미드의 삼각형의 단전을 중심에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이제 바깥으로 틀을 잡는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화두 그게 큰 의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면목 진아라 그러나요? 공이라 그러나요? 무아라 그러나요? 그런 우리의 면목이 이게 뭔가 그죠?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의심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자기 그 이력에 따라서 걸어야 되겠죠.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정이 생겨야 될 텐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화두는. 아니면 그 보내드린 자비경선 네. 예, 그걸 보시고 시행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 몇 번 이렇게 같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시작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 없고 그냥 밖에 나서 밖에 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안에 가고 그대로 그게 이제 이어지게끔 그거 먼저 이렇게 얘기 좀 집중력이 생기고 예, 그 프린트물을 보시고 한번 메일로 한번 괜찮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상교사님.
예, 오늘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부 워싱턴에 있는데요. 좀 캘리포니아하고 거리가 한 4,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시차가 한 3시간 정도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서 그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새삼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수선에서 소보에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가 이 동부로 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화상이 발달이 돼가지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참선을 하거든요. 화상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서부에서 한 4명 정도, 그 다음에 동부에 저하고 조지아에 있는 1명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가 화상으로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모여서 50분씩 2번이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뭐 워낙 그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그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하루도 수행을 빠지지 않고 살자 이런 그 이제 원칙 하에 저는 이제 2020년 12월 달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영공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문광 스님이란 분이 그 영공 수행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문광 스님이라고요. 거기 해암 스님 대자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천 한 20회 정도 됐는데 이제 동부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상 참선을 한 지가 한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이제 다 많이 모여서 단체 수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불자들한테 그 선전을 해도 이 참선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고 이 참선에 들어오시는 불자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선 참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번째로는 이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호문 중에 스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화상회의가 나왔으니까 혹시 스님께서 화상으로 스님 편리한 시간에 우리 수선의 그 참선을 좀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시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불자들이 화상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스님, 일요일 날 저희가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절에 법회가 11시쯤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끝내고 참선 끝내고 이제 법회 가라고 아침에 일찍 합니다. 6시에서 8시까지.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법장사, 중국 위양 중에 이제 법장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구 스님 2분이 이제 도반인데, 그 법장사에서는 그 안고 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고 들어가면서 화상 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반한테 같이 한번 진행해서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은 보통 이제 11시에 법회를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시부터 이렇게 또 이제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통 한 8시 반에 테이프 틀고 좀 일찍 준비를 합니다. 그래 준비를 해놔야 또 이제 보살님들 오셔 또 편하게 또 이제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도반님들, 우리 선임께 질문 있으신 도반님들 말씀하십시오. 저희 아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무구신보살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없고요. 이렇게 항상 24시간 불교하고 관계되는 일만 하시는 스님을 목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뵈니까 참 새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참선을 좌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가르쳐준 대로 화두 잡고 늘어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참 열심히 해봤는데 몇 가지 경지도 좀 이뤄봤지만은 확실치가 않고 지금은 참선이다, 자비 명상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지금은 놓고 그냥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요. 저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들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야 이거 하면 아닌 줄 아는데도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돌아서서 금방 아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다시 이렇게 고쳐볼 수 있을까 하면서 순간순간 바로 하루하루 그때그때를 살지 참선이다, 자비다, 명상이다, 뭐다 이런 거를 분류하지를 않고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뿐이에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성원 스님, 우리 무구신보살님 대단하시죠? 불교 수행 중에 삼재탁공인가 수행법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하도 할 때 이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듯이 앞에 흘러갔으면 뒤 오기 전에 그 중간을 붙잡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하도 될 때 이제 이 하면서 이제 그 중간 갔다가 이제 안 될 때 막 중간을 잡으려고 이제 또 수행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니 보살님 질문 있으십니까? 추거사님? 음, 김거사님? 네, 뭐 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보시기에 뭐 저희들보다 최소한 저보다는 이제 선지식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스님이 선지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선지식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보시기에 뭐가 제일 아까 이제 잠시 들은 거는 선지식이 되면은 뭐 희등애락에 끌어들이지 않는 거가
같기도 한데 뭐 다시 들으면 이 사람이 목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예. 그런 느낌이 이게 뭐 그냥 그 상식적인 느낌인데 이제 뭐 선지식이 되려고 지금 수행하는 이 수행자들인데 뭐 깨달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거면은 제가 뭐 물은 게 좀 이상한 거고 깨달지 않은 사람의 뭐 말이나 이 논리로 깨달으면 뭐가 그러니까 선지식이 되면 뭐가 좋은 건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옆에서 보신 예. 보시기에 저희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과일을 증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활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그래갖고 초기 불전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을 증득한 스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살 하려고 저 삶이 이제 무의미하고, 그래갖고 부처님이 이제 자살을 이제 못하게 윤로하고 대신에 이제 신체적으로 몸이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도 그 자살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도인이 되게 되면 저를 출발시켜 주신 기성 스님 같은 경우는 완전한 도인은 아니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전 행복해 보여요. 가져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을 느끼시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뭐 젊은 세대에 입는 반팔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님 옷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태우려고 해갖고 내가 입었다고 달라고 해갖고 이제 가져오시고 한번 고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이제 봉암사에서 다비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 스님 같은 경우는 기성 스님하고 같이 정진하던 스님이었고 사이로 얘기하면 절친 정도 이렇게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차편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법치서에서 이제 천안을 가갖고 모시고 이제 봉암사에 갔어요. 봉암사에 갔는데 당신 후배들이나 그들은 뭐 옷을 푸르새 옆이 시작까지 건너리고 탁 오는데 그냥 구름하게 한 벌밖에 안 있으니까 그걸 거치시고 의연하게 이렇게 행동하시고 또 도반인 진재 스님이 그 당시 이제 종정이었으니까요. 진재 스님이 양쪽으로 앞뒤로 보디가드를 딱 세우고 딱 오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서 한번 지켜봤어요. 저기 도반인 진재 스님 봤는데 스님 어떤 행을 하실까? 그래서 저한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가사를 수하고 가서 인사를 내고 나오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큰 스님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는 있는데 이렇게 허물없이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느낌 진하게 잘 못 받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복공부사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법공거사님, 김원경 보살님, 문수아 보살님, 변보살님, 김준자 보살님, 오성진 거사님, 네, 저는 뭐 따로 질문을 할 건 없고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스님, 제가 부연해서 저희 이제 아까 학상 거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선지식이 없고 요새는 유튜브 우리 유 선생이 저희 선지식이라 많이들 접해서 유 선생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해야 하는지, 스님은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아, 그, 저 같은 경우는, 선원에 쭉 있었으니까, 점검 같은 거는 이 두반도라 같이 탕마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해제 공부를 마치고 해제 후에는 법원사 스님한테 꼭 인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궁금한 점 같은 있고 하게 되면 이제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선원도 이제 각 방에 화장실까지 딸린 문화가 이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각실에서 만나고 탁마하고 이제 하던 문화도 없어졌고, 그렇다고 반철되면은 어른 스님들이 해주던 초참법문 같은 것도 지금 그 문화가 이제 거진 사라졌습니다. 그 봉암사 수자 스님이 계셨던 봉암사에서는 정명 스님이 계실 때는 전 배중 나눠가지고 당신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명 스님도 열반에 드시고 나서는 봉암사도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점검이 필요할 때는 점검해줄 분이 계시니까 이제 다행인데, 선지식이 주변에 안 계실 때는 대부분 이제 불교 경전을 보고 점검을 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능언경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지식급들에도 능언경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보살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어서 조금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점검이라는 게 뭘 확인하는 건가요? 점검이라 하면, 예. 자,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 목적이 결국은 해탈인데, 해탈이 거창한 말이라 그렇지,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끄달림이 없는 거, 예. 그지? 마음의 자유를 갖는 거, 그지? 마음의 평화를 갖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가는 과정이 제대로 가는 건지,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산매 들고 뭐 잘 가는 것 같고 뭐가 또 신한통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난하게 가다가 한 번씩 툭툭 터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게 퍼져나가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건지를 한 번씩 체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표적인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주변에 뭐 도통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도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어떤 분들은 보면 도를 통했다 그러는데 좀 뭐 아닌 것 같고, 그죠? 행동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게 이제 점검을 하는데,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선성들이 써놓은 그런 점검법들이 많이 있긴 하죠. 이렇게 해탈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마일스톤이 좀 짚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묵동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화가 끌어오를 때 그걸 갖다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 하느냐, 뭐 그런 저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순화해서 순경계로 잘 이렇게 돌릴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부터 이런 경지가 있죠. 그래서 선생들이 하시는 얘기가 밤에 잘 때도 깨어 있느냐를 점검하시더라고요. 고단수들은. 어느 정도 경지입니까? 거의 다다른 경지예요? 아니면 중간쯤 되는 경지예요? 잘 때 깨어 있는 거 숙이는데요? 스님, 예. 말씀하십시오. 수행의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선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 홀로 무슨 체험을 하기에는 그 속에 계속 매달려다 보니까 옆길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가까운 예로 이제 저희 사형 중에 사바교주가 계십니다. 무슨 교주요? 사바교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라고 하잖아요. 네. 당신 저 사바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연불 부처님한테 수기를 먼저 받고 당신은 이제 바위 같은데 투가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뭐 신도분들한테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문도 하시고 그래갖고 사비예요? 예? 사비예요? 그래갖고 기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아니 저희 이제 사형 법령되고 그 스님 좀 어떻게 좀 한번 찾아가셔갖고 좀 한번 만나보셔요. 그랬더니 기동 스님이 옛날부터 그랬다. 못 고쳐. 그렇게 이제 그 수행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 수자 스님 중에 그런 스님이 많이 있어요. 그 스님들 중에도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게 이제 별거 아닌데 자기는 이제 그게 막 되게 이제
크게 생각을 이제 해갖고 그쪽에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점검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거죠. 예. 뭐 큰 마일스톤 같은 걸로 이렇게 짚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마다 또 달라서 또 이렇게 정형화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해탈을 이제 정점으로 해가지고 중간 기점은 뭐라고 부르고 뭐 그 밑에는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뭔가 마일스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그 수행이 어느 정도 돼야만 선지식이지 말로만 구두선만 해갖고 이게 선지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지나치던 단계를 되돌아보면 그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게 그 선지식마다 다른 뭐 이 경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적인 경로가 있어가지고 누구라도 뭐 이쯤 되고 이쯤 되고 아까 그 사바 교주님처럼 딴 데로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깨달음의 수행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틀릴 뿐이지 가는 길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랬더니 수행이 좀 월등하신 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아, 그러게요.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건데 선지식님 머릿속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과학적인 잣대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예, 예, 배운 우선 쪽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예, 우선 이제 공부의 중요한 부분은 집중해서 삼매에 드는 게 첫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이어나가는 거, 삼매를 1초, 1분, 10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거부터 우리 김태민 거사님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문수아 보살님? 질문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저기 스님 뭐 화두하시니까 혹시 초기 불교나 미파사나나 사마타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화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내려놓고 사마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마타 쪽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두선에서도 지간 수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이 틀릴 뿐이지 그 수행에 증득하는 과인은 같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두선도 삼마타 윗바사나 수행하고 같은 겁니다. 체계화가 안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두로 해갖고 한순간에 성취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제 성취되는 거고요. 뭐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 수행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옛날에 화다슨 스승이 계셨을 때는 그때 의심이 꽤 됐고 그나마도 그런 대로 좀 공부가 됐었어요. 예. 근데 뭐 또 생활이 바쁘고 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하도 의심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제 만난 또 스승님이 또 저기 윗바사나하고 사마타 하시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스님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 안 계시니까 저는 이제 또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게 있어요. 저기 그 IMC라고 레드우드 시티에 거기서도 줌으로 많이 해요. 거기서도.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 명상 그 하는데 한 번씩 모이면 뭐 몇십 명도 되고 어떤 데는 100명, 200명 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걸 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힘이 나고 그러죠. 이제 제가 가끔 거기 갔었는데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로 줌으로 많이 하고 또 거기서도 또 직접 와서 지금 이제 오픈됐으니까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SF 젠센터 샌프란시스코 젠센터도 이제 오후에 직장 끝나고 나서 거기 또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안 하는 것도 나은데 아무래도 직접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열애사에서 하시면 신도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할 때는 금요일 날 우리가 만났잖아요. 금요일마다. 이제 만약에 알겠습니다. 열애사에서 한 분들이 계시면 저도 갈게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두선을 하셨는데 진전이 이제 오르다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스승하고 같이 이제 그런데 그거 하고 스님이 수행에 대해서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수행을 했는데 진전이 없고 그냥 그 자리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 부처님은 우물 파는 경우를 대면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물을 파게 되면 처음으로 가까우니까 바로 파갖고 진도가 빨리 가는데 들어갈수록 진도가 이제 더 안 나오죠, 이제. 좀 파갖고 이것도 올리고 하다 보면 그런데 수행한 만큼 예, 나타나지 않아도 진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스님이 계셨을 때는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참선하고 시링 메디테이션하고 그 다음날 법문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 전날 앉은 그만큼 그 법문 들을 적에 확 다가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꾸준히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하니까 계속 이어져서 좋았었는데 이제 생활도 바쁘고 또 그 스님도 떠나시고 많은 일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하도 이어지는 게 의심이 그렇게 강하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이제 한 1, 2년 됐는데 그게 이제 스승 옆에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그리고 뭐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님. 네. 참고로 스님 명상 시간을 프로그램을 갖는다 하셨는데 그게 금요일 날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해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제 명상 수행회로 이제 나갈 텐데요. 참석 인원하고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유일하고 한번 정하려고 그럽니다. 예, 정해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어나운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니 보살님 질문 있으십니까? 언뮤트를 하십시오. 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스님께서 답해 주시고 저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스님 말씀은 잘 되나 못 되나 그 상태를 즐기라. 네, 저는 요새 물론 조금 됐습니다마는 현재에 머무르라, 뭐 행복하라, here and now, 그게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굳이 관념적으로 표현을 안 하셔도 잘 되나 못 되나 그 상태를 즐기라가 곧바로 바로 here and now가 아닌가.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 자체가 저도 특별하게 제가 뭐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또 어르신을 부양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괴로운 상태는 다른 분들보다는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고 오직 제 혼자 몸 잘 관리해야 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난번에 혹시 저를 지금 제 이 화면에 있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수아 보살님하고 지난번에 열애사 예, 예, 방문해가지고 예, 예. 점심을 같이 했었죠. 예. 문수아 보살님이 그때 그 보시를 하셔가지고 예, 그때 예. 처음 예. 뵀었는데 예. 그때 굉장히 제가 그 마음에 스님이 이 북가주에 꼭 모든 일이 잘 되셔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다. 그때 이미 그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어느 분에게 우리 승원 스님한테 꼭 전화해가지고 만나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제 또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스님이 지금 열애사에 계속 계시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큰 가르침을 들으러 제가 시간을 좀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수줍음 많이 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 어머니 오늘 미팅하는 그 미랄이 됐구만요. 땡큐. 쪽집게 가해하셨습니다. 우리 스님 말씀하신 그 아주 꼭 집어서 키포인트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국장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정태수 법공거사님.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배우느라고 지금 질문거리도 못 찾고 막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 좀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그랬었는데 저보다 더 먼저 우리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스님 여기 모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들 하셨네요. 저는 제가 좀 빨리 한 줄 알았더니 제가 좀 늦었네요. 예. 질문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걸음마단계니까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제가 좀 사진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좀 보가 나서 또 가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님 반갑습니다. 자, 추거사님, 여기 마이크를 갖다가 밑에 마이크 표시 있는데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마이크 밑에 화면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그거 한번 꼭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 보이십니까? 화면 스크린에 밑에 보면 왼쪽에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예, 됐나 됐습니다. 보네요. 예, 예. 이제 지금 소리가 나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오케이. 저요 아직도 처음으로 여기 참석해가지고 조금 모르겠는데 하여간 승원 스님한테 이제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에서 이제 스님이 앞으로 계속 우리를 리드를 할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좀 서먹서먹하네요. 구참이신데 뭐 스먹스먹할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임거사님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임거사님. 예, 김주자 보살님. 네, 저는 이렇게 화두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초보고요. 그래서 수선화에도 참석 별로 안 하다가 요즘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냥 수식관으로 그냥 명상 짧게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승원 스님 이렇게 열애사에 와주셔서 여기 스님이 와 계시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네. 저희들은 제가 출가를 했지만은 다 도반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좀 대해주시고요.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변정숙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토요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스님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여기 스님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님도 배울 겸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스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스님이 참으로 안 계셔갖고는 그랬는데 또 예레사에 오셨으니까 또 샌프란시스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화두선을 배우고 싶기는 한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화두선을 좀 배웠으면 하면서 시작을 하다시피 하긴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이참에 좀 스님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무구신 보살님, 박상 거사님, 오 거사님, 오성진 거사님 질문하셨죠 아까? 질문 아니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장시간 스님과 대화하고 해서 도반님도 감사하고 스님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바쁘신데 저희들하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자,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고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네. 혹시 스님 마지막으로 뭐 저희 헤어지기 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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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주말 되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나가려면 폰 모양 껴야 되나요?